자, 원래 표현은 fuel cell이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연료전지. 오, 맞습니다. 오늘 왜 선글라스 안 끼셨어요? 오늘 집에 가야 돼서요. 네, 선글라스는 사무실에 두거든요. 사무실에 두고 이거 끝나면 바로 집에 가야 돼서 사무실에서 안 가져왔어요. 영상 찍으실 때마다 선글라스 끼시는 거예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집에 가야 돼서. 왜 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메이크업. 뭐 바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탁 하면 편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기고 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날 알잖아요. 네. 그 선글라스 때문에. 네.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렇게 돼버리네요. 자, 그래서 fuel cell 우리말 번역으로 연료전지라고 하는데 뜻은 뭐라고 했죠? 어제 얘기했었죠. 어제 슬쩍 얘기했었는데. 뜻이요? 연료전지 의미. 그 터빈 돌려서. 뭐야? 아닌가? 그 연료전지로 그 수증기 만들어내서. 아니 기억이 안 나요. 자, 이는 뭐냐면 물질을 공급하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치를 fuel cell이라고 합니다. 물질을 공급하면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그럼 이 말은 물질을 계속 공급하면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계속 만든다. 그러면 이 fuel cell은 놀랍게도 열린 개일까요? 닫힌 개일까요? fuel cell은 열린 개입니까? 닫힌 개입니까? 열린 개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리튬 아이온 배터리 열린 개입니까? 닫힌 개입니까? 걔는 닫힌 게. 닫힌 개죠. 왜? 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외부 물질. 그래서 물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꽁꽁 싸맸다고 했죠. 네.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부서져 가지고 들어가는 수가 생기지만 원래의 목적은 닫힌 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트에서 산 건전지 열린 개입니까? 닫힌 개입니까? 닫힌 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배터리들은 다 닫힌 개입니다. 그런데 퓨얼셀은 열린 개다. 아시겠죠? 그런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퓨얼셀이 어떻게 구동되느냐? 퓨얼셀의 대상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퓨얼셀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바로 이겁니다. 네, 영어 표현으로 컨버션이 아니고요. 컨버스천. 진짜. 자, 컨버스천 알겠죠? 우리말로 뭐? 연소. 연소가 뭡니까? 연소 태우는 그렇죠. 바로 불 콜 나는 게 연소죠. 혹은 누구랑 반응하는 걸 연소라고 합니다. 그렇지. 바로 연소 반응이란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연소 반응이라고 합니다. 재밌게도 연소 반응이 가능한 모든 물질들이 퓨얼셀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연소 반응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짜잔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메테인이죠? 메테인 불 붙나요? 아니요. 메테인 불 안 나요? 메테인으로 구성된 상품이 있습니다. 메테인이 주성분인 상품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소금량. 뭐요? 메테인이 주성분인 상품이 있습니다. 메테인올. 뭐냐? 자, 우선 얘가 메테인인 건 알겠죠? 메테인. 네. 메테인이 주성분인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진짜. 바로 천연가스요.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메테인은 불 붙어요, 안 붙어요? 불 붙는 거.
미친 듯이 불 붙습니다. 알겠어요? 천연가스라고. 이거 석유 불 붙어요, 안 붙어요? 잘 붙죠. 그 석유 위에 떠 있는 기체가 뭐예요? 천연 석유 가스죠? 그게 메테인이라고요. 정말. 전에 몰랐지만 이제 알면 된 거 아닐까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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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알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랑 반응하는 게 연소라고요? O2요. 산소. 자, 반응식 구성해 볼까요? 시작! 불완전 연소 말고 완전 연소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메테인이라 해도 되고 천연가스라고 해도 되고. 자, 썼어요? 쓰고 말고 어딨어 이렇게 쉬운 걸. 자, 탄소하고 산소 반응하면 뭐? CO2랑 CO2. 그 다음 수소하고 산소 반응하면 H2. H2O죠? 자, 이렇게 한 다음 뭘 맞춰야 되겠어요, 양변에? 개수 질량 보존 맞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수소 몇 개? 4개요. 여기 수소 몇 개? 4개 맞춰줘요. 그럼 여기 어떻게? 2개. 2. 그러면 산소 몇 개? 산소 4개요. 4개. 그럼 여기에 2개. 2. 알겠죠? 요게 바로 메테인의 무슨 반응?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하는 연소 반응. 알겠죠? 예. 자, 그러면 메테인 말고 또 불 잘 붙는 것도 뭐 있어요? 메테인 말고 또 불 잘 붙는 거. 에테인. 뭐 얘는 천지백가리로 많은데 뭐 이런 것도 좋아요. 포도당. 요거. 자, 혹시 요 녀석 이름이? 얘 이름이? 바로 포도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딱 얘만 보면 당인데 이런 성격을 갖는 물질을 우리가 슈거, 당이라고 하죠. 하필 요거를 포도당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성격의 물질들을 당.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잡으면 포도당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런 타입의 물질을 뭐라고 불러요? 포도당은 또 이런 타입의 물질의 한 종류죠. 바로 탄수화물이요. 탄수화물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이 탄수화물로 돼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 뭐가 있습니까? 탄수화물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지는 않지만 엄청 많이 사용하는 물질.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지금 있어요. 지금 지우 앞에도 있어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매일 써요. 매일.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거의 자기는 24시간 계속 붙여놓고 있다고 봐도 돼요. 종이요. 알겠죠? 물론 뭐 이게 종이라는 건 아니고 이 녀석이 이제 중합체가 되면 막 연결됐을 때 이런 이제 섬유질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죠. 섬유질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섬유질이 종이와 같은 물질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종이 이런 거 이제 잘 타요, 안 타요? 잘 타죠. 뎁타 잘 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포도당도 굉장히 연소 반응을 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산소 반응하면 뭐 돼요? 산소 반응하면은 CO2랑 H2O. 바로 역시나 이것도 CO2와 H2O가 만들어지죠. 맞나요?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질량 보존 맞춰볼까요? 시작! 질량 보존 맞춰볼까요? 맞췄어요. 뭘 그런 걸 고민하고 그래요. 666이잖아. 이 반응식은 다른 이름으로 반응식 이름이 뭐죠? 이 반응식 이름이 있잖아요. 세포호. 호흡이죠? 교과서 어디 나와요? 생명과학. 중학교 2학년 과학교과서에 나와요. 맞습니다. 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정가은의 내신을 봐주다가 중학교 2학년 관련된 O2 학습지에 나와 있는 그 교과서의 내용을 봤어요.
중학교 2학년도 배워요. 네. 알겠죠? 그 호흡식. 알겠죠? 아, 좋아. 이렇게 뭐냐면 지우는 나한테 이렇게 많이 혼나게 되는 거죠? 이상하네요. 그죠? 아, 진짜. 어휘도 안 돼. 영어도 안 돼. 지우야 힘내주세요. 알겠죠? 그렇다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연소 반응 가능한 것 중에서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 뭐죠? 수소기체죠. 자, 얘가 짜잔. 산소랑 반응하면 뭐가 되나요? 뭐가 되죠? 과산화수소요. 바로 완전 연소를 얘기합니다. 아, 네. 여기 과산. 노브. 완전 연소된 성분. H2만. 그렇지요. 이거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반응식입니다. 그럼 이게 양변에 질량 보좀 맞춰야 되겠죠? 어떻게? 버로 뭐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죠? 이 모든 반응 다 뭐? 이 모든 반응 다 이름이 뭐? 연소 반응. 그리고 연소 반응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보통의 경우 연소 반응은 발열 흡열 뭐예요? 언제나 거의 언제나 발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발열입니다. 그래서 이 발열량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태워도 종이를 태워도 수소를 폭발시켜도 다 발열이거든요. 그 발열의 열량을 뭐로 바꾸는 거다?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걸 그걸 퓨얼셀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때 이런 예시 중에 독특한 애가 있죠. 아니, 땅 보지 말고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어딜 봐요? 여기에 독특한 애가 있다는데 어딜 보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지우. 아, 진짜. 지우야? 네. 자, 요 세 개 중에 독특한 게 한 개가 있죠. 네. 뭐? 수소랑 말하는. 바로 얘죠. 네. 왜 독특하죠? 쟤는 CO2가. 그렇지. 자, 잘 봐요. 다른 연소 생성물들은 무엇이 함께 만들어지냐면 CO2가 함께 만들어져요. 이게 뭔데요? CO2가 뭔데요? CO2가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인데 어떤 가치적 측면에서 이런 걸 무슨 기체라고 하냐고요? 이상기체가 아니라 이상기체요? 이상기체는 더더욱 아니고요. 실존하는 기체는 모두 실제 기체고요. 네. 이상기체는 실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하면 가장 틀린 답이고요. 이 CO2와 같은 기체를 뭐라고 하죠? 온실기체라고 하죠. 온실기체. 이 온실기체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지구온 진짜 이상기체 진짜. 아, CO2가 네, 종류가 많은데 네.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뭐라 대답할지. 연료 전지 분야에선 온실기체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메테인으로도 종이로도 다 뭐를 만들 수 있다? 연료전지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연료전지라고 하는 테크닉을 활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환경에 대한 걱정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연료전지에 대해서 가장 최적화된 걸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요, 수소기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아유,
어떻게 할 거야? 응? 그러면 전 세계 수소 생산일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자, 그럼 잘 봐요. 수소 기체가 있어야 이걸 가져다가 요런 거 안 생기는 수소 기체를 가져다가 퓨얼셀을 써야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정작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소 기체겠지. 그럼 전 세계 수소 기체 생산 1위. 대한민국.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퓨얼셀 기술 1위 사우디. 우리나라입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뭘 할 수 있다? 협정. 협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지금 대통령 말고 전 대통령 있죠. 전 대통령이 퇴임 2달을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이름이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이름. 그 사람 별명이 뭐게요? 미스터 에브리띵이에요. 미스터 에브리띵. 바로 이건희, 뭐 이재용 이런 사람들을 부하로 거느린 사람이에요. 이건희, 이재용이 부하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스터 에브리띵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예요. 다만 공식 재산은 1등은 아니죠. 공식 재산은. 이 사람은 비공식 재산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공식 재산이라는 건 뭐예요?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량이라거나 주식 보유량은 다 공개가 되거든요. 누가 보유하고 있다를 알아야 회사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다 공개가 되는 재산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민주국가예요? 민주국가 아니에요? 민주국가가 아닌 왕국이죠. 그럼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민주화를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민주화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죠. 왜요? 예? 왜? 몰라요.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초청 가서 민주화를 막 얘기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왕하고 왕세자가 기분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현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외치는 게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좋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유민주주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nyway. 그러면 지금 대통령 전에 대통령이 임기가 2달 남았을 때 그 빈살만은 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보자고 했을까요? 자, 생각해봐요. 임기 2달 남은 대통령을 원래는 보통은 만난다 안 만난다 외교적으로? 만나지 않죠. 절대 안 만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기해봤자 2달 하면 끝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왜 빈살만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굳이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술력 때문에.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소 생산 1위라고 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연료전지 기술 1위라고 했죠. 네.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기 누구냐 빈살만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던 거예요. 왜냐? 원래 석유 생산 1위는 어디였어요? 전통적 석유 생산 1위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요.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누구랑 협력을 해요? 미국이랑 협력을 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보호 아래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 미국 대통령하고 그 빈살만은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제 더 이상 석유 패권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죠. 그래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함과 동시에 미국은 더 이상 누가 필요 없어졌다? 미국은 더 이상 누가 필요 없어졌다? 석유 패권이 없어졌다고요. 그럼 미국이 왜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했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된 석유가 필요했으니까요. 아, 맞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보호에서 아주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석유 패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환경오염,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전 세계 석유 생산 1위는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석유가 무진장 납니다. 쉐일이라고 해서 퇴적암층에서 그 석유를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석유 생산 1위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미래 가치 자원에서 석유가 더 이상 의미도 없을 뿐더러 미국에서 석유도 많이 날 뿐더러 굳이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미래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방향을 선호해야 되겠죠. 뭐로? 역시나 자기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수소기체로. 그래서 그 빈살만이 수소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즉 원래 석유 경제 세계에서 수소 경제 세계에서도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가 패권을 잡을 수 있다를 쇼다운 한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쇼 비즈니스로 쇼로 보여준 거예요. 누구랑 함께? 우리나라를 초청해서. 그럼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2달 후에 퇴임하니까 빈살만이랑 했던 얘기가 뭐 사실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다른 나라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만 된 것으로도 미국 아람코의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람코라는 회사 알아요? 네? 아람코? 아람코라는 회사가 전 세계 주가총액 1위인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애플보다 더 큰 회사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큰 회사예요. 아람코가 어떤 회사? 엄청 큰 회사.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석유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규모 1인 회사예요. 거기서 수소 생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빈살만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자고 한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싫어해서 이런 거 다 폐기해버리고 막 이런 거 연료전지 연구하면 구속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 다 해외로 이제 회사 옮기고 했지만 어쨌건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입시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입시에 무진장 잘 나와요. 잘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도 다 퓨어셀의 대상이 되지만 이게 특별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반응의 공통점. 이 뭘까요? 발열. 그 다음. 이 반응들의 공통점. H2O가 생깁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제목이 뭐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이거 발음도 안 돼. 자, 지금 전기화학 하고 있잖아요. 전기화학 측면에서 이 세 개의 공통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발열 받는 전기 에너지 전환한다. 그 다음. 그러니까 써놨으니까 안 써놓은 것이요. 안 써놓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요런 식으로 써놓은 반응의 공통점. 이게 사실은 퓨얼셀 반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퓨얼셀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뭐죠?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반응식들을 봐야 되겠죠. 반응식들을 보고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통점. 바로 얘가 환원됩니다. 자, O2일 때 산화수 얼마예요? 0, 0, 0이죠?
H2, H2, H2일 때 산소 산화수 얼마입니까? 2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 2 마이너스가 되는 건 산화수 증가예요, 감소예요? 산화수 감소는 산화환원 뭐예요? 환원. 그래서 퓨얼슬 반응의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성격은 여기 있는 산소가 환원 반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자기는 이 산소 환원 반응에 반쪽 반응식을 작성할 수 있겠어요? 그게 서울대 입시에 진짜 많이 나와요. 카이스트 입시에 진짜 많이 나와요. 연료 반응에서 연료 전지 반응에서 산소의 환원 반쪽 반응식을 작성할 수 있겠어요? 한번 써보세요. 시작. 네, 좀. 자, 썼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1이라고 하고요. 제목을 잠깐 비워놓습니다. 됐죠? 자, 누가 환원한다고요? 누가? 산소가 환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환원한다. 산소가 환원한다. 산소가 환원한다. 그 결정적인 물질이 뭐예요? 그리고 지우 그거 쓴 거 있죠? 지우가 써놓은 거. 0 틀린 건 아니에요. 3분의 1은 맞춘 거예요, 사실은. 0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기초적인 건데 좀 그렇지 못해서 내가 슬쩍 웃었는데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어, 알겠죠? 3분의 1은 맞췄어요. 잘했어요, 알겠죠? 방금 내가 너무 웃어가지고 또 막 마음 상처 받았죠? 우리 지우 또 나 때문에 상처 받은 거 아니에요? 괜찮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O2, H2, O2, H2, O2, H2 알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반쪽 반응식을 작성하라고 하면 바로 O2가 H2O가 됨을 작성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래서 O2가 H2, O2가 H2, O2가 H2, O2가 H2 다 똑같이 쓴 거예요. 그 다음 반쪽 반응식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다 뭘 써야 되겠어요? 바로 양변 질량 보존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산소 몇 개 있어요? 여기 산소 몇 개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써놓은 이것의 의미는 얘의 질량 보존이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수소의 질량 보존 써야 되죠? 여기 수소 몇 개 있어요? 4개. 여기 몇 개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 뭘 넣어야 돼? 그렇지. 얘를 이렇게 표현해야 요거는 수소 질량 보존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 뭐 해야 돼? 전화량 보존해야 되죠? 뭐에다가 뭐 더해줄까요? 어느 쪽에다가 뭘 더해줄까요? 왼쪽에다가? 그렇죠. 왼쪽에다가 4개의 자유전자를 더해주면 전체가 다 전화량 보존이 맞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지우가 써놓은 거 보면 요건 그대로 썼죠?
제대로 썼죠. 이거 맞은 거예요. 0 틀린 건 아닌데 원래 전체적으로 쓰라면은 이렇게 써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진행되는 산소의 환원 반응, 산소의 환원 반응, 산소의 환원 반응의 그 반쪽 반응식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내가 요거 제목 비워놓으라고 했죠? 이 제목에 뭘 쓰면 될까요? 여기 뭐라고 쓰면 될까? 제목을. 바로 산성 조건입니다. 왜 산성 조건이라고 제목을 썼을까요? 왜 산성 조건이라고 제목을 썼을까요? 4H 플러스가 3. 이게 있으니까요. 자, 반응 시작부터 H 플러스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반응 시작부터 H 플러스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주변에 H 플러스가 그래도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작부터 H 플러스를 반응식에 써놨다는 얘기는 저 실험을 할 때 용액 안에 H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으니까 처음부터 써놨을 거 아니야. H 플러스가 잔뜩 있는 용액, 그걸 뭐라고 불러? H 플러스가 잔뜩 있는 용액, 그걸 뭐라고 불러? 산성 용액. 그러니까 얘 제목은 산성 조건에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수용액은 산성 아니고 뭐도 가능하죠? 염기성도 가능하죠. 그럼 이거 염기성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지. 양변에 뭘 더해주면 돼요? OH 마이너스 더해주면 되죠. 개수는 몇 개? 요거에 맞게. 그래서 양변에다가 4OH 마이너스 4OH 마이너스를 더했다. 그럼 그건 제목 2 무슨 조건에서겠어요? 무슨 조건에서? 바로 산성이 아닌 조건이면 되겠죠? 바로 중성이요. 혹은 무슨 조건이요? 염기성. 자, 반쪽 반응식이 어떻게 될 거냐?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더해지면 뭐가 됩니까?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더해지면 물이 되죠. 그럼 물 분자가 몇 개? 4개니까 요거랑 소구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O2 더하기 EH2O 더하기 요렇게 한 다음 4OH 마이너스. 됐죠? 요렇게 뭐냐면은 반응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퓨얼셀은 산성, 염기성 모든 조건에서 구동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그 퓨얼셀을 산성 조건에서 구동할 수도 있고 염기성 조건에서 구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산소의 환원 반응도 산성 조건에서 염기성 조건에서를 구분해서 저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산성 조건과 염기성 조건에는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을까요? 산성 조건과 염기성 조건에서 이게 장단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동일할까요? 바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산성 조건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염기성 조건에서 좀 덜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산성으로 구동시킬 수도 있고 염기성으로도 구동시킬 수 있는데 그 산성 조건으로 하는 게 사실은 전기 에너지가 더 빵빵빵 잘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산성 조건의 단점은 뭘까요? 위험합니다. 정답.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더 효과적이지만 위험합니다. 반면에 염기성 조건은 덜 효과적이지만 그만큼 덜 위험합니다. 그래서 퓨얼셀을 만드는데 염기성 조건에서 구동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채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중에 퓨얼셀 자동차 있는 거 아세요? 연료전지 장치가 돼 있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 연료전지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연료전지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산성 조건에서 구동되겠습니까? 염기성 조건에서 구동되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돌아다니는 차 중에 퓨얼셀 차가 있거든요. 그 퓨얼셀 안은 산성 조건이겠습니까? 염기성 조건이겠습니까? 염기성이라 이런 얘기예요. 즉 일상적 사용에서는 염기성 조건으로 구동되는 퓨얼셀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모든 자동차는 항상 뭘 대비해야 돼요? 사고. 자동차 사고 날 거 아니야. 그럼 자동차 사고 난다. 자동차 가다가 부딪힌단 말이지. 부딪히면 안에 뭐 구조물이나 이런 게 다 깨지겠지. 깨지면 배터리가 구동되는 안에 전해들이 줄줄 새 나오겠지. 줄줄 새 나오는데 그게 산성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불도 나고 안에 있는 운전자도 녹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차 사고 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그런데 갑자기 전해질 용액이 새어나와서 내 다리가 막 녹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매우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일상적 사용에서는 뭐를? 염기성 조건에서 구동되는 퓨얼셀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산성 조건은 활용하지 않을까요, 안 할까요? 활용합니다. 어디서? 자, 위험하긴 하지만 효과적이기 때문에 활용합니다. 어디서? 바로 군사, 우주. 군사적 목적이나 우주 산업에서의 퓨얼셀은 산성 조건으로 구동합니다. 왜냐하면 군사 목적이나 우주 목적은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크게 중요합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목숨 다 중요하지만 저 산업의 목적상 사람의 안전보다는 프로젝트의 성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사용이거나 우주 산업에서는 산성 조건의 그 퓨얼셀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파리 목숨이라는 거예요. 군사 쪽이나 우주 산업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우주인 생명보험 못 드는 거 아세요? 예. 생명보험 못 드는 직업이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카레이서 이런 거 생명보험 안 들어줘요. 예. 뭐 스턴트맨 이런 사람 생명보험 못 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주인이에요. 그래서 우주인은 생명보험 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주인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산업에서는 퓨얼셀을 산성 조건으로 구동하는 걸 씁니다. 뭔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연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되고 연료전지이고 연료전지로 활용되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산소의 환원 반응이 이 반응의 공통점이고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됐다. 자, 고다음. 자, 준다잉. 해줄게요. 에잇. 삼. 자, 프로토타입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우리말로 원형이라고 하죠. 즉, 퓨얼셀 연구는 지금 별로 안 돼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돼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 굉장히 많이 돼 있는
퓨얼셀 연구에서 가장 최초의 연구 방식을 좀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되게 근본이거든요, 근본. 자, 그래서 이 퓨얼셀의 아주 근본 방식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일 여기서 일어나는 전체 반응. 전체 반응. 바로 뭐다? H2O. 아니, H2O. 전체 반응은 이겁니다. EH2 gas. O2 gas. EH2O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저거. 그래서 최초로 연료전지가 연구됐던 형태는 바로 누구? 수소기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수소기체를 활용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죠? 온실기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수소기체를 하건 그 수소기체로 하건 아니면 말이 뭐야 생각이 안 나냐. 천연가스로 하건 뭐 종이로 하건 이 녀석은 무조건 누구랑 반응한다? 산소랑 반응하고 그 산소가 무슨 반응을 해? 환원 반응을 해. 그럼 그때 일어나는 환원 반응은 이거 아니면 이건 거지. 알겠죠? 이거 아니면 이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염기성 조건에서 진행되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때 염기성 조건에서 진행되는 반응, 자, 바로 환원 반응은 뭡니까? 저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O2, H2O, 4OH- 됐습니까? 이거겠죠? 자, 염기성 조건으로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염기성 조건으로 하는 이유는 안전해서 해야겠죠? 그러면 이때 산화 반응식 작성할 수 있겠어요? 그때 산화 반응식 작성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반응에서 하는 반응식 빼면 되지 않나요? 정답! 빼세요. 아주 잘했어요. 빼세요. 좋습니다. 이 맞아. 아니 내가 뭘 잘못 쓴 것 같은데? 2, 2, 4, 2, 4. 아 이거 4, 4, 4, 4, 4, 4, 5. 4, 4 맞지? 오케이. 자,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썼습니까? 자,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전체 반응식이 있고 환원 반응식이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를 홀랑 빼주면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럼 위에서 아래를 홀랑 빼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걸요? EH2 gas 더하기 4OH 마이너스 얘가 4H2O 더하기 4E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이 퓨얼셀의 반응식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전체 반응식을 놓고 환원 반응식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산소가 환원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그게 산성으로 구동되겠느냐 염기성으로 구동되겠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전체 반응식에서 빼주시면 산화 반응식이 나온다고. 됐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때 얘네들의 표준 전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들의 표준 전위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얘 표준 전위가 각각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 표준 전위는
이때 표준 전위는 0.401. 그리고 이때 표준 전위는 0.8280. 요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요 전체 반응의 표준 전위는 얼마겠습니까?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1점 바로 요 둘을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대로 더해주면 값이 얼마다? 1.2291V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염기성 조건에서 저 수소기체를 활용한 퓨얼셀은 이게 환원 반응식이고 이게 산화 반응식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퓨얼셀은 뭐 에너드 캐스도 구분이 없는 거예요. 예?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이? 캐소드.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이? 에노드. 퓨얼셀에서 에노드 캐소드가 관계 없냐니. 그 무슨 망발이십니까? 안 적으셔가지고 구분이 없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구분 없다고 썼나요? 언제? 아니, 그냥 말을 안 하셔서 환원이 그냥 뭐다? 캐스도 캐소드. 산화가 뭐다? 에노드. 좋아요, 지우야. 자, 그럼 여기서 이 염기성 조건에서 진행되는 반응의 세 번째 3. 셀 다이어그램. 자,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짜잔. 요게 염기성 조건에서 진행되는 뭐냐면 연료전지의 가장 기본적인 개요도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왼쪽에 무슨 기체를 불어넣죠? 왼쪽에 무슨 기체를 불어넣냐면 수소 기체를 불어넣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일종의 뭐처럼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빨대처럼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보시면 특별히 금속 전극 같은 게 보이지 않죠? 금속 전극을 달아도 되는데 이때 퓨얼셀을 보통 구동을 할 때는 금속 전극 대신에 요 구조물 있죠? 요 구조물 자체가 전도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도가 큰 물질로 이렇게 빨대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수소기체를 막 불어넣으면 그 수소기체가 누구랑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OH-랑 상호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KOH 수용액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KOH니까 당연히 산성 염기성 뭐겠어요? 당연히 염기성이겠죠? 그 염기성에서 수소기체가 불어 들어오면 염기성 수용액이랑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자유전자가 만들어지죠. 그 자유전자가 요 전극 쪽에서 자유전자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자유전자가 어떻게 스위치 온 했을 때 외부 도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외부 도선을 따라 움직였을 때 자유전자가 만들어진 이 에노드가 그럼 공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자유전자를 받아들인 이 오른쪽에서는 그 자유전자를 활용해서 누가 반응하겠어요? 산소가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환원 반응이 되면서 OH2로부터 뭐가 만들어져요? OH-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수소기체랑 반응할 때 OH-가 4개가 활용이 됐었죠. 그래서 이 KOH로부터 이 전극적으로 4OH-가 반응에 들어가면 자유전자를 활용해서 산소기체가 반응을 하면 마찬가지로 4개의 OH-가 이 전극적으로 빠져나오면서 자유전자가 소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캐소드가 자유전자가 소비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되는 거죠. 어떻게 구동되는 건지 알겠죠? 예? 네. 알겠죠? 됐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 역할은 뭐예요? 그냥 OH 경우는 제 역할은 뭐예요? 바로 촉매죠. 왜 촉매예요? OH를 주고 질량이 안 변하니까요. 왜냐하면 KOH에 있는 OH가 처음엔 공급이 되죠. 근데 공급이 돼도 어떻게 돼요? 다시 재공급이 되죠. 공급이 돼도 다시 회수가 되죠. 그러니까 KOH의 질량은 변해야 안 변해요? 얘는 질량이 불변이기 때문에 속도론적 측면에서 뭐가 된다? 뭐냐면 촉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됐다. 그 다음 염기성이 아니라 3. 어디서도 구동될 수 있겠어요? 산성에서도 구동 가능하겠죠. 그러면 산성 조건에서 O2 환원 반응식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맞죠? 그럼 이때 산성 조건에서 구동한다면 이때 이 전이 얼마겠어? 이런 게 문제가 나온다고. 이런 게 문제 나온다고. 바로 풀 수 있겠어요? 이거 전이 얼마인지? 나와 있는 숫자들로부터. 이런 게 퓨얼셀에서 낼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 설명하자면 염기성 조건에서 구동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동차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산성 조건에서 구동된 이게 인공위성 안에서 구동되는 퓨얼셀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전이 얼마일까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산화반쪽 반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만들어 보세요. 시작. 산화반쪽 반응 어떻게 만들어요? 산화반쪽 반응 어떻게 만들어요? 위에서 빼는 거죠. 자, 빼세요. 빼서 빨리 만드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얘를 빼면 바로 짜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때 이거 전이 얼마예요? 표준전 바로 0.000이죠. 왜냐면 표준 수소 전극 반응이잖아요. 그럼 얘 값이 얼마겠어요? 제가 1.2291이 돼야 되죠. 왜? 두 개 더하면 뭐가 돼야 되니까? 이게 돼야 되니까. 알겠죠? 아까
염기성이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염기성의 역할이 뭐였어요? 촉매요. 촉매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산성이라고 하는 것도 역할이 뭐겠어요? 촉매. 촉매예요. 아까 실제로 배터리 구동되는 방식에 따르면 어디가 더 어디가 더 효율적이라고 그랬어요? 산성이 효율적이라고 했죠. 왜? 염기보다 산이 좀 더 좋은 촉매라서 그래요. 그래서 산성 조건에서 반응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전기화학적 자발성이 조금 더 커져요. 오, 다 끝났습니다. 그럼 미안해.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보네요. 안녕. 됐죠? 네. 오이, 준석은 보지도 않고.